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초등학생들의 나 설명서, 바로 나 그림책,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치 가면을 쓴 듯하고 진짜 자기는 누군지 진짜 알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의 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네,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리얼리스트의 매뉴얼 만빵. 그렇지만은 그 리얼리스트는 영원한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로맨티스로 또는 에이전트로,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 당위적인 틀에 또는 당위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추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의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학기에는 리얼리스트와 매뉴얼로서 낮은 릴레이션을 보이는, 그러면서 그 본인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걱정하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가 2학기에는 분명하게 내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와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항상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야. 선생님도 내가 착하고 이쁘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참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되는데, 아이의 경우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고 또 그걸 자기 성격이라고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죠. 리얼리스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성실은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자신도 성실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원래 내 마음은 로맨티스트 성향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쁘다고 느끼고 항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힘들어요 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 선생님은 항상 급하게 뭘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학원에서 과제를 주면, 특히 또 많은 과제를 주면 부담스럽다. 특히 빨리 많이 숙제를 내일까지 해오라고 그러면 더 그렇다. 무엇을 원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참 내 마음이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로 사는데, 그러면 친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친구는 활발하고 시끄럽게 노는 것보다 같이 게임을 하거나 서로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내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뭉쳐져 가지고 무리짓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싫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끼어야 되고,
그런데 시끄러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나는 많은 친구가 여러 명 있는 것보다 한두 명 내하고 친한 친구만 있으면 되는데, 그 친한 친구가 다른 애들 틈에 있으면 내가 왕따가 될 것 같아서 싫어도 거기에 또 꾸역꾸역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 친구가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친구가 가장 좋으냐? 라고 하면 친구랑 어디를 놀러 가거나 전화를 하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줌으로 대화를 하면서 화면 공유로 유튜브를 같이 볼 때. 옛날에는 이런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 성향은 우리 때는 가장 멋진 친구랑 노는 거, 뭐 여자애들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죠. 뭐 워크맨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어폰 2개 중에 각자 귀 하나씩 꽂고 그 음악 들으면서, 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들으면서 뭔가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 뭐 그러면서 버거킹에 같이 가든지 백화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하고 이런 거 같이 가는 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안 좋을 때는 친구가 내 말을 무시할 때, 친구가 애교를 과하게 할 때. 이거는 이제 나의 로맨의 감이 작동해가 얘가 지금 내한테 뭘 원하는 거지? 내한테 무슨 뒤통수를 치려고 얘가 지금 내한테 애교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약속 잘 잡아놓고 갑자기 일정 생겼다고 뒤통수 칠 때, 또 그 친구가 모범 활동에 참가 안 하고 나중에 마치 지가 같이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특히 줌 수업에 소위실 모범 활동할 때 지는 안 하고 한 것처럼 하는 거 진짜 싫죠. 자, 활동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할 때, 이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숟가락 하나 넣고 일도 안 했으면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구가 그러는 거, 친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친구니까 봐주자. 그렇지만은 그건 뭔가 그 친구가 얄밉고 이기적이고 그 친구가 뭔가 나쁜 친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내가 화를 냈다고도 친구와 화해할 때는 그냥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누구나 뭐 모른 척 하면서 평소처럼 게임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하다 보면 풀리는데, 아니면 화를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풀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그냥 같이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야 되니까 꼴보기 싫으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친구랑 지내느냐? 그냥 친구랑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뭐 몇 명이 어울리니까 그 중에 친한 친구도 있고 덜 친한 친구도 있는데, 같이 놀이터에서 놀거나 공원에 가거나 뭐 그네를 같이 타면 더 단짝 친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있는 거로 친구다, 우리가 친구지, 왜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친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리얼리스트의 친구예요. 제가 내한테 나쁜 짓을 안 하고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친구인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우리 친구지 맞지?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네, 그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친구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또 내한테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뭔가 같이 하는 활동에 잘 참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잘 참가하고 내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성격이 비슷하고 또 게임도 하고 자주 같이 만나면서 같이 지내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 하고 지내거나, 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 설명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서 저를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거 꼭 저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요.
그 말은 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고요. 또 저한테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은 거를 저한테 떠넘기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꼭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라는 걸 알아주세요. I'm romanticist, I'm realist. 그래서 제가 저 감정을 죽이고 또 때때로는 저 감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여러분과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로맨티스트와 리얼리스트의 마음을 가진 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초등생 꼬마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들리는데 이게 30대 40대 어른이 이야기하면 저 가정스러운 인간, 그래서 넌 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까지 든다면 너는 대체 어떤 인간이야? 너 가면을 벗어! 너의 정체를 밝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자기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 쉽게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WPI 초급 워크숍. 마음을 읽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심리 상담가로의 첫걸음.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의 직각. 심리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 나와 주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상담 역량에 의문을 느끼는 현직 상담가.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읽냐고요? 의사가 MRI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듯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마음의 MRI입니다. WPI 검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WPI 검사는 check.wisdomcenter.co.kr에서. 반복되는 나의 삽질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알게 되니 업무 분담을 할 때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지시할 수 있었고, 매뉴얼이 부족한 회원에게 직업적 선배로서 조언을 하니 사내에서 멘토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은데 워크숍을 수료하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초급 워크숍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에 가깝습니다. 심리 상담가, 심리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WPI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의사의 경우 의대 졸업 후 자격증을 받더라도 최소 3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과 같은 임상 수련을 거친 이후 활동하게 됩니다. WPI 전문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취득 이후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수련자,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WPI 초급 워크숍에서 WPI 검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의 특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성격 분류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성격 특성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 특성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멘토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 각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별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간단한 개인 상담 및 1대1 원포인트 레슨도 황상민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 삶을 바꿀 투자. WPI 초급 워크숍. 신청은 02-6207-7430 check.wisdomcenter.co.kr. 초등학생들의 나 설명서, 바로 나 그림책,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것,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WPI 프로파일을 알고 WPI 검사를 해보기만 하면 이 그림을 그린 아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WPI 프로파일이라는 거, WPI 검사를 하면 WPI는 그 개인의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은 그림을 보여주죠. 그거를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프로파일이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인데 트러스트가 높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학교 숙제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참 걱정이 되고 그걸 잘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자책의 마음을 가진 애가 1학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는 참 나름대로 학교 생활엔 기대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지냈는데 2학기 때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는 그대로인데 이 아이의 생활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이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바뀌지 않고, 더욱더 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이러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 WPI 프로파일, 이 그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그러면 자기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 프로파일만 가지고도 얘는 로맨 에이전트가 이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또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그러면서 혼자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애들, 그러면서 자기 과제를 수행할 때는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병사의 마음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동정정정 그럼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허우적거는 그런 상태가 있는, 참 안타까운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또 학교에서 딱 과제가 주어지고 시험을 점수를 내고 하는 이런 거는 비교적 잘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잘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뭔가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모든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애죠. 나라고 해놓고 그거에다가 이 마치 방어벽을 쳐듯이 다시 주황색으로 아주 이쁘게 장식을 했죠. 그러면서 딸기, 체리, 러버 하트도 있고 레트로 하면서 스티커 같은 것도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이 로맨티스의 성향, 자기 자신을 로맨티스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자기 사용 설명서, 이 과제를 만드는 거를 어떤 내용으로 꾸며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기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0, 1, 성격, 특징. 그래서 첫 번째 로맨티스트. 그게 이제 가장 자기 평가가 로맨티스트가 가장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에이전트. 두 번째가 높다는 거죠. 사실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가 이 친구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 휴머니스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 이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목표를 향해서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특징, 이렇게 표현한 거죠. 조용한 걸 좋아한다. 계획적이다. 꼼꼼하다. 완벽하다. 예민하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한다. 눈치가 조금 없다. 별로 재미있게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웃을 때가 있다.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약간 본인 그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을 잘 못한다. 금사빠다.
예,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자기 사용 설명서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20대, 30대면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하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02 해놓고 나에게 친구란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에게 친구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기쁘나 슬프나 자기 감정을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 감정을 공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친구가 되는 거야. 헐 속상하고 화나겠다. 헐 슬프겠고 뭐 때문에 혼났는데 너는 혼날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억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라면 같이 놀기 친구야 놀자 그래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자 뭐 싫어 이러면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의 아이는 상당히 마음에 금이 가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는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같이 하는 거. 그게 친구가 되고 그것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감정이 통하는 거죠. 같이 학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러면 그 친구가 언제 좋니? 어떨 때 좋니?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03 친구와 좋을 때 친구랑 수다도 떨면서 서로가 몰랐던 비밀을 얘기하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거나 속을 후련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 항상 친구한테 말하는 중은 본인이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친구에게 말하면 웃는 얼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와 안 통할 때, 또 친구하고 잘 안 될 때, 친구한테 화날 때, 그거는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 생겼다고 문자가 오나 그럴 때 전화도 아니에요. 문자가 띠까 야 오늘 안 된다 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라고 그래 이러면 이제 완전히 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친구가 나한테 과하게 애교를 부렸을 때 이건 뭐지? 얘가 지금 무슨 꿍꿍이지? 이런 걱정이 훅 드는 거죠. 근데 그 꿍꿍이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거냐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으면 속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친구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헷갈린 거죠. 친구는 그러면 안 되고 이 있는 그대로 진실된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과하게 애교를 거는 거는 이거는 뭔가 지금 얘가 속임수를 쓰는가 이 생각까지 드는 거야. 이 로맨티스트의 감이 괜찮아요. 그래서 로맨티스트한테는 진실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오버하거나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왜? 넌 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거나 이제 완전히 왕따다고 까일 때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 놀러 갔을 때 이거는 거의 로맨티스트 아이한테는 뒤통수 때리거나 뒤에서 동에서 동 뒤로 칼로 푹 찌르는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로맨티스트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맨티스트한테는 친구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요. 친구는 나의 분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친구랑 놀 때 나는 친구랑 놀기 전 계획을 미리 짜놓는다. 친구는 왜 계획을 짜냐고 그냥 놀면 되지라고 하지만 나는 계획을 짜야 된다. 나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놀았거나 돈을 얼마나 썼는지 뭐 했는지 다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빠는 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랑 이렇게 놀면서 돈도 얼마 쓰고 이렇게 잘 지내요.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다고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맨티스트는 항상 자기가 친구랑 같이 놀면서 또 자기가
항상 기대고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주인과 같은 존재를 끊임없이 바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친구랑 싸울 때 내가 친구랑 싸우면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싸울 때 일주일이 걸린 적이 있다. 싸우면 거의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친구랑 싸운다든지 친구랑 말다툼 한다는 게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친구랑 화해할 때, 이럴 때는 친구가 먼저 화해를 하자고 다가와 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다가갈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는 엄청나게 내가 급하거나 내 쩐심이 엄청 손상되니까 진짜 그때는 참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럴 때는 편지나 톡을 하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 내가 바로 울 것 같고 내가 한마디도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편지나 톡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는 뭐 에이전트로서 이 친구가 살아가는 건 지가 공부하는 거고 로맨티스트 살아가는 거는 친구가 거의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게 잘 되면 학교 생활이든 뭐 회사 생활이든 이런 게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친구와의 관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거나 눈치가 빠른 친구였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계획적인 친구였으면 좋겠다. 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일 때 자꾸 물어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치 없이 이 로맨티스트 친구한테 계속 묻고 너 왜 그러냐? 야 기분 풀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욱더 짜증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로맨틱 친구는 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가 기분이 좋고 또 좋은 관계일 때는 너무나 스위트해가지고 또 참 소중한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로맨티스트죠. 로맨티스트 에이전트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이런 일대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또 상태가 좋을 때는 진짜 스위트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짜증과 불안을 도끼처럼 품어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말이 별로 없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계획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원하는 건 거의 다 맞춰줍니다. 나에게 임무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잘할 수 있고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하자. 이런 것도 보인다는 거죠. 로맨티스트 에이전트는 같이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서 리더십을 참 발휘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로맨티스트 에이전트 성향을 잘 보였고 뭐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인 게 로맨티스트 에이전트는 박정희 짝퉁처럼 흉내냈던 MB 대통령마저도 로맨티스트 에이전트. 사실 MB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한테 로맨티스트라기보다는 불도저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이전트라고 많이 기억하는데 MB 대통령도 아주 전형적인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 이 두 가지 성향을 그 사람의 당신의 삶에서 비교적 잘 보여줬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로맨티스트 중에서 그냥 순수 로맨티스트 있지만은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 모드까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 알아주면 나랑 대화나 놀 때 편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로맨티스트 사람들이 누구한테나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로맨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WPI 프로파일을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그것이 리얼리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런 성향의 각기 다른 자기 마음의 모습을 확인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로맨티스트의 성향이 한국인의 이 마음의 특성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또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엄주 가무를 좋아하고 또 잘 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상당히 정서가 풍부하고 또 예민하고 감성적인 로맨티스트의 성향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나 설명서, 바로 나 그림책,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WPI 프로파일과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사용 설명서라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로맨티스트의 성향, 에이전트의 성향을 들었으면 그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걸 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또 본인의 마음이 때때로 갈피를 못 잡는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마음을 가진 성향을 여러분들은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뭐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이 독특하다고 그러냐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을 한번 봐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프로파일인데 이 아이가 1학기 때는 아이디얼리스트의 모습을 보이면서 에이전트와 휴먼의 모습이 있는 3가지, 우리가 다중이라고 그러는데 로맨과 이 에이전트가 있으면 이중이잖아. 근데 아이디얼에 휴먼에 에이전트까지 있으면 3가지 특성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로맨티스는 바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3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컬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아이디얼, 휴먼, 에이전트 3가지 성향이 동시에 있는 모습을 1학기 때 보인다 하면
상당히 본인이 잘나고 멋있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거나 또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프로파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마음이 2학기에 돼서 M자형으로 보이면서 릴레이션이 만빵인 프로파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WPI 프로파일도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가 있나요? 보통 1, 2개월 사이에 확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면 그거는 뭘 알려주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 또 자기 마음을 아는 데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 자기 마음을 특정한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응답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1학기 때 아이디얼 휴먼 에이전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2학기 때 M자형이 나오면서 로맨의 릴레이션이 되었다. 이건 뭘 뜻하냐면 1학기 때는 이 로맨이 상당히 바닥이고 릴레이션도 리얼리스트 성향과 릴레이션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거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얘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비교적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1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학기 되고 나서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내가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에 맞추는 게 내가 잘 사는 거다라고 믿는 상태로 M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높은 사람은 상당히 자기 스타일을 분명히 하고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야지만 잘 살 수 있는데 1학기 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관계만 잘 지내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프로파일을 보였고 제가 추측한데 학교에서 시험이나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담임교사나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공부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인정을 받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기회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지금 2학기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 나 사용 설명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 놓고 I am using it 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I am using it.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인간임을 망각하고 도구라고 생각할 때 겪게 되는 삶의 안타까움을 이 어린아이가 다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WPI 성격 유형, 나의 WPI 성격 유형, 아이디얼리스트, 휴머니스트. 그러면서 에이전트 있는 거는 비슷한데도 무시를 했어요.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귀찮아할 때도 있다.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는 휴머니스트고 귀찮아할 때는 아이디얼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친구란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있어주면 영원한 친구는 아니지만 소중한 친구다. 소중한 친구, 영원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이 친구에게 친구라는 것은 본인이 혼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친구랑 좋을 때 친구랑 같이 놀면서 힐링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할 때가 친구가 좋을 때다. 친구야, 보고 싶지만 이게 더 좋다. 꼭 미안. 문자로 보내주면서 우리가 친구 맞지? 이렇게 물어주면 그거로 친구가 된다라고 믿는 이쁜 생각이죠. 친구가 안 좋을 때, 애교 부릴 때, 무시할 때, 싫은티 낼 때, 짜증 낼 때 분위기 싸해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네가 친구든 그냥 낯선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게 되면 친구가 싹 없어지죠. 그러면 친구와 좋을 때, 집에 안 나갈 때, 친구와 통화할 때, 게임을 하고, 집에서 나갈 땐
장소로 갈 때 가지만 통화를 하면서 간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나는 친구가 나에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좀 그렇지만 친구에게 대해서 조금 질투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말하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럴 때 친구와 화할 땐 내가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걸 알았을 땐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고 그 친구가 잘못한 것 같으면 화해해 주기까지 안 해준다. 끝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그러니까 한 고집 세우면서 내가 왜? 내가 할 리가 없잖아. 이거는 이제 휴먼하고 아이디얼이 잘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휴먼 아이디얼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 WPI 특강 나 사용 설명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쉬운 나 사용 설명서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WPI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드셨어요? 네, 그러면 즐거운 나란 인간 내 마음 읽기 시간 여러분 앞으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